안녕하십니까. 안서회계법인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791강은요. 부가가치세 과세의 거래 유형하고 매출의 과세가액의 계산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서 재행전을 7월 8일자 2020년 7월 8일자 표지에 나와 있는 걸 제 강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주 부가세 이제 초입에 들어가고 이제 7월 초니까 부가세 신고를 20일 앞두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6개월간의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혹시 궁금할지도 모르는 매출 과세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걸 한번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행계산서 발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이미 재화 공급의 가액이 써 있고 그거의 10%. 그러니까 먼저 10%를 공고가에 써 있는 거에 10%로 계산하면 과세가액이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가세 과세 거래가액에는 이렇게 그 정식 생겨서 끊고 주고받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거래도 있고 간주임대료도 있고 자가 공급도 있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재화율 여러 가지 예외적인 거래 유형이 있어요. 이럴 때도 이제 10%라는 것을 그만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지불 이런 것은 이제 구체적 자료와 플랫폼 매출 비교하면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것은 이제 그 총 그 수행계산서나 신용카드상의 그 공급가액을 가지고 공급가액에다 10%를 분자해 곱한 다음에 나중에 110%를 분모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최종 금액으로 되는 거고 이미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써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역산 방식에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간주임대료는 그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의 3.1%가 연이자율이고 이거를 그 3개월치만 나눠가지고 거기다 10%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가 공급은 그 면세사업장 전용액이나 타사업장 반출액을 말하는데 해당하는 재화 용역의 장부가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장부가액이 정부의 기사에 되어 있으면 되고 그게 없으면 시세 등의 10%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자가 사용 취득가액 중 재화의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수치 금액이나 시가보다 낮은 차액가액을 수취하게 되면 그 수취한 낮은 가액 차액의 10%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업상 증여는 사업상 증여이기 때문에 하액의 사업상 목적의 거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산 취득재화를 이제 사업상 증여한다. 이것이 그 증여가액의 10%가 과세가 되는데 제외되는 것은 견본품 같이 광고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광고 목적의 부정 다수령한테 무상 배포한다든가 자기 상품 구입자에 대한 추가적 증정물 이런 것들은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거의 일종이니까 별도로 제외시킨다 이거죠. 그렇지만 사업상 증여의 일반적인 것은 그 증여되는 제사가액의 10% 정도를 부가세 세금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폐업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는 잔존 금액의 10%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폐업 잔존재화가 10% 과세가 되는 것 외에는 사업 종류 변경이나 타업사업장 이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신탁재산의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수익금 이전 금액의 10%가 되는 것이고 매입자 발행 수행계산서 같은 것도 있어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매입자가 발행하면 매입자 발행 수행계산서 해당액의 10%가 부가세 과세가액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10%를 하는 일반적 거래 외에 나머지 사업상 증여, 간주임대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부가세 10%를 계산하는 룰이 있는데 대체로 재화의 그 표면가액, 장부가액, 시가, 차액 이런 거에 1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